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대비 다항함수 심화 개념 첫 번째 시간으로 다항함수의 차수와 그래프 개형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항함수는 어디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냐면 수학 2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항함수의 미분법, 적분법 이런 부분들을 배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건데 수학 2뿐만 아니라 사실 미적 부분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다항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든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차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겠고요. 앞으로 제가 심화 개념 영상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차수라는 거에 주목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항함수의 차수뿐만 아니라 다항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x-n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 인수가 곱해진 수 요 n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다항함수의 기본 용어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 다항함수의 기본 용어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다항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다항식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라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부터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다항함수의 차수, 인수가 곱해진 수와 그래프 개형사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항함수에 관한 기본 개념은 잘 알지만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는 학생. 사실 이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이번 시간에 배울 요 차수, 인수가 곱해진 수 이런 것들과 그래프 개형 사이에 요 관계들을 정확히 아는지부터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도구와 연습장, 그리고 미칠 듯한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수학 잘하는 법 영상을 미리 시청해 보신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다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학 전 범위를 최소한 한 번은 다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최소한 요런 개념들, 다항식과 다항함수,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먼저 복습을 해볼 텐데요. 여기 백지를 좀 꺼내 보시고 여기 용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용어들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항함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가 뭔지 정의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3x제곱이라든지 마이너스 4x라든지 5라든지 이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나 문자가 곱해진 것 보이시죠? 그죠? 이처럼 수나 문자가 곱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항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만으로 이루어진 거 있죠? 문자 없이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3x제곱이나 마이너스 4x 보시면 이렇게 x제곱에 곱해져 있는 수 보이시죠? 3이라든지 그리고 x에 곱해진 수 보이시죠? 마이너스 4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 항에서 그 문자들의 개수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으로 지금 보시면 문자가 곱해진 숫자 있죠? 두 개가 곱해져 있고 한 개가 곱해져 있고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문자가 곱해진 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항의 차수라고 불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3x제곱의 차수는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x의 차수는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 잘 나시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보이시죠? 그죠? 몇 개의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런 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3x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러면 이 경우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를 것인가?
사실 여기 다자가 많을 자자예요. 항이 많은 식. 이렇기 때문에 마치 항이 하나의 식은 다항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적인 정의상으로 요 3x도 다항식이 맞습니다. 즉 다항식을 항이 많은 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몇 개의 항이 합으로 이루어진 식,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이 한 개 이상인 그러한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이 딱 한 개만 이루어진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항식은 무조건 다항식이에요. 하지만 다항식이라고 해서 단항식이다. 요 얘기는 안 되지만 단항식은 무조건 다항식이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사실 단항식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기억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다항식의 차수입니다.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얘기하냐? 요 항들의 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항들 중에서 차수가 제일 큰 항의 차수를, 즉 제가 아예 이건 쓰겠습니다.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우리가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수가 1인 다항식은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1차식. 차수가 2인 다항식은 2차식.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유리식, 유리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x분의 1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고 문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건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x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단항식도 아니고 다항식도 아닌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의 식이 뭐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돼 있대요. 그러면 이 함수 fx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주목해 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요 다항식의 차수입니다. 다항식의 차수.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항식 또는 다항함수에서 차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차수를 알아야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항함수 fx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fx의 차수를 모르면 우리가 식을 세우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차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식을 세우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3차 이하의 그러한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다. 이런 식의 얘기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2차가 되면은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차수가 우선 다항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먼저 결정돼야 되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면은 fx에 대해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거는 요거라는 거 여러분이 다 파악되시죠? 그럼 fx가 아니더라도 f'x 요런 식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가를 보시면은 이걸 통해서 차수를 결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항상 차수를 먼저 좀 의식을 해주시는 게 대부분의 유형들에서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바로 판단이 되시는 게 fx는 3차 함수이고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이게 1이 나왔기 때문에 fx는 3차항의 개수가 1이다. 즉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f'x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구나. 그죠? 3차 함수니까 이렇게 1차 1차 곱해진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f'x의 최고차의 개수 그거는 우리가 이걸 미분한 사항을 생각해 보시면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따라서 f'3은 뭐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1에서 12다. 그래서 답은 24.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백지에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다 양수인 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음수인 경우에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양수만 알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우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수가 1차인 거랑 3차인 거랑 다항함수를 각각 3개씩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식을 다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그래프만 적절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들 그래프의 공통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수가 2인 거랑 4인 거에 대해서 각각의 예를 3개씩 만들어 보시고 이들 그래프에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아무거나 생각을 해보시면서 막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 차수랑 관련돼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쫙 다 나열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한번 백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예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것만 해가지고 뭐 1차 함수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 3차 함수 이렇게 증가함수인 형태도 있을 거고 증가함수가 아닌 이런 형태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1차라든지 3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모양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4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모양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의 모양도 있고 사실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2차라든지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려놓은 대칭성 영상을 보셨다면 대칭성에 주목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1차, 3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점대칭이 되죠. 그죠? 그리고 2차, 4차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1차, 3차 같은 경우는 항상 점대칭이라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선대칭을 갖고 있죠. 그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차수로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최소값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항상 없다. 최대값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근데 2차나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항상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1차 함수나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 그죠? 이런 형태고 올라가는 형태. 최종적으로 가운데는 어떻게 모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가 굉장히 작아지거나 굉장히 커졌을 땐 저런 모양이 된다는 거고 2차나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쭉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는 거. 그죠? 지금 보이시죠? 이런 공통점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었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의 차수랑 그 그래프 개형 사이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사실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차이점들이 좀 보이죠.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서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잠깐 화면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함수나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점점 함수값이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 2차나 뭐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이렇게 점점 커지게 돼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통일한 겁니다. fx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홀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3차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경우를 생각합시다. a는 당연히 양수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보면 되는 거죠. 요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 x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x가 음수인 경우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만 생각해 보셔도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수인 상태로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게 되면 즉 무슨 얘기냐면 x가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근데 이렇게 짝수차 함수, 2차, 4차 함수와 같은 차수가 짝수인 그러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걸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해 보시면 fx 예를 들어서 4차 함수 ax의 4제곱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차수가 낮은 항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차수가 제일 큰 항만 보면 됩니다. 최고차 항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x가 음수가 돼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제곱이면은 1의 4제곱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x가 점점 작아져도 ax 4제곱은 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x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뭘 해보시냐면 얘를 만들어서 요 명제가 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다항함수 fx의 차수가 홀수이면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k에 실근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실근의 존재성을 묻는 거예요. 위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증명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발레를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여기서도 그냥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것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음수여도 사실 성립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기했죠.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하지만 그냥 양수인 것으로 편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다항함수 fx의 차수가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과 같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x가 엄청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x가 엄청 작아지면 fx 어떻게 됩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요 위에 요 조건에 의해서 어떤 실수 k보다 크게 되는 함수값이 크게 되는 어떤 실수 a가 항상 존재하게 돼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k보다 큰 함수값을 갖는 그러한 a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에 의해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실수 b가 존재해서 k보다 어떻게 된다. 함수값이 작게 되는 그러한 b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가 가능해지게 되냐. fx는 당연히 연속함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이값 정리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적당한 실수 c가 a, b 사이에 존재해서 어떻게 된다. fc가 k가 되는 그러한 c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뭐 1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뭐든 간에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y는 k, 즉 아무리 가로줄을 그어도 항상 한 개 이상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y는 0, 즉 x축이랑도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무조건 어떻게 된다? 한 개 이상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찰수가 홀수인 그런 다항함수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차 함수만 생각해 보셔도 짝수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축이랑도 안 만날 수도 있고 가로줄이랑 안 만나게 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홀수차수는 이런 식의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 텐데요. 이번에도 예를 만들어 보시는데 이번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것으로 요 제한을 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의 차수가 짝수이면 함수 fx의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겠는가? 요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그래프를 통해 간단히 증명해보고 너무 빡세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를 통해 사실 증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수준으로 한번 해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발레를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겁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그러한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이 차수가 짝수라고 합시다. 2차라든지 뭐 4차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x가 무한히 작아지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x가 무한히 커져도 무한대로 발산했었죠. 우리가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낮은 부분, 반등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실 보다 논리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프만으로 파악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최소값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과 증가하는 부분이 공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실 가운데 모양이 뭐 어떻게 생겨먹었든 간에 항상 최소가 되는 그런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봤던 것처럼 차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명제도 한번 참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항함수 fx의 차수가 짝수이면 fx는 1대 함수가 아니다. 요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래프를 통해 간단하게 증명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발레를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겁니다. 요 증명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는 수준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편의상 그냥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꼭 양수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양수만 생각해 보셔도 그냥 뒤집으면 되니까 바로 생각이 되겠죠. 양수인 경우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뭐 2차 함수, 뭐 4차 함수들 마구마구 생각해 보셔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이 공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면은 무조건 짝수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값이 생겨요. 극값이 존재하면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그래프를 보셔도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는 파악이 될 겁니다. 따라서 차수가 짝수인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홀수인 경우는 어때요? 홀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차수가 짝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항함수의 차수 말고 뭘 주목해 보실 거냐면은 이렇게 인수 x-a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로 x-a가 있는데 이 x-a 인수가 곱해진 개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인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의미로 n이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요 조건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px에는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최대한 fx에 있는 x- 인수를 다 긁어 모은 것이다. 그것이 총 n개다. 이런 식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도 이 명제를 생각해 보시는데 이번에는 그 명제뿐만 아니라 그 역까지도 참인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명제를 보시면은 n이 짝수이면 fx가 x는 a 좌우에서 부호가 같다. 요 명제와 요 여기 참이라고 생각하면 각각 그래프를 통해 간단히 한번 여러분이 증명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발레에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엄밀한 증명이 필요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발레를 제시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이 명제뿐만 아니라 그 역까지도, 즉 fx가 x는 a 좌우에서 부호가 같으면 n이 짝수겠느냐, 적절히 여러분이 대우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함수 같은 게 여러분이 잘 아는 2차 함수, x축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되겠죠. y는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에 주목해 보시냐면은 요 1, 요 1의 근처에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 1 근처에서 x-의 부는 어떻게 돼요? 음수로 고정입니다. 부호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x는 1 좌우에서 요 근처에서 부호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요 x-1만 요 1 근처에서 요 x는 1 좌우의 부호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x는 1 좌우에서 부호에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x-1 요 인수에 의해서만 그 부호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x-1은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좌우에서 x가 1보다 크면 그 근처만 보자는 거예요. x가 1보다 크면은 x-1은 양수고 x가 1보다 작으면 x-는 음수죠.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fx가 x는 1 좌우에서 부호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1이 아니라 3, 5 뭐든 간에 이게 홀수 차수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fx가 x는 1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x-1의 제곱, x-2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차 함수의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여기 x는 1, 여기 근처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x-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1 근처에서는 마이너스로 고정됩니다. 부호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x-1의 제곱만이 요 근처의 부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1보다 큰 경우에 x-1의 제곱의 부호는 어떻게 됐어요? 양수고 x가 1보다 작아도 x-1의 제곱의 부호는 양수죠. 부호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fx가 x는 1,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2뿐만 아니라 2, 4, 6 뭐든 간에 짝수 차수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 fx가 x는 1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인수가 곱해진 수가 이런 식으로 홀수계가 되면은 여기 1, 요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그래프가 뚫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x는 1 좌우에서 부호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x-1에 인수가 곱해진 수가 이런 식으로 짝수계면 2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짝수계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지 않고 부호가 유지되면서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에도 접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y는 x 세제곱 생각해 보시면 x는 0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갑니다. 근데 오른쪽 경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이런 식으로 인수가 곱해진 수가 홀수인 경우, 왼쪽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x축에 접하면서 뚫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른쪽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않고 항상 접하면서 x축과 접하는 형태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짝수차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물론 미분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항함수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x축이랑 접하게 되는, 그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안 뚫고 지나가면서 부호의 변화가 없으면서 이렇게 접하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게 성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는 건데 요거랑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fx가 요 함수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a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fx가 예를 들어서 이제 x-a의 n제곱 p의 x 이렇게 요런 꼴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아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즉 n은 자연수고 pa는 0이 아니고 요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요 n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요 상태에서 요렇게 표현됐을 때 n이 2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n이 1일 때에만 x축이랑 접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뚫고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n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요런 꼴로 돼가지고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축과 접하는 꼴이 된다. 요거까지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짝수이면 fx가 xna 좌우에서 부호가 같죠. 근데 요 역의 대우로 생각해 보시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n이 만약에 홀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na 좌우에서 부호가 다르다가 되는 거죠. 즉 역의 대우가 지금 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 명제도 참이고 요 명제의 역도 참이 되는 거예요. 역의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그 역도 참인 거죠. 따라서 이 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n이 짝수일 때에만 xna 좌우에서 부호가 같은 것이고 n이 홀수일 때에만 fx가 xna 좌우에서 부호가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차수가 홀수이면 이게 성립한다. 단 여기 제가 빼먹었는데 요 조건이 두 개 다 들어가야겠습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경우에 이게 성립한다는 건데 음수인 경우에는 뭐 부호를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가 성립하고 요거가 성립한다. 요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프 모양으로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x가 이렇게 쭉 작아질 때 점점점 어떻게 된다? fx도 작아진다. 그 말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x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 fx값, y값도 점점 작아진다. 반대로 x가 점점 커지면 fx도 점점 커진다. 이런 식으로 차수가 홀수인 다항함수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고 짝수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면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도 커진다. 따라서 짝수 차수인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차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방정식 fx는 k의 실근이 항상 존재한다. k는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fx는 k의 실근이 존재한다. 또한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로서
y는 fx랑 y는 k. 요 교점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줄도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fx의 차수가 짝수이면 함수 fx의 최소값이 항상 존재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수가 만약 홀수면은 fx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은 fx의 차수가 짝수이면 어떻게 된다? fx는 1대 함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홀수이면 1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3차 함수 이런 모형도 여러분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수가 곱해진 개수 n 이렇게 돼 있는 거죠. n이 자연수고 요 조건 의식하셔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n이 짝수이면 fx가 xn의 좌우에서 부호가 같다. 그리고 n이 홀수이면 fx가 xn의 좌우에서 부호가 다르다. 사실상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조건 필요충분 조건이고 요 조건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요거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이 요거는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x는 0에서 f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항함수를 보게 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차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차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정해져 있냐면은 요 k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니까 양수잖아요.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축이 있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는 상태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뚫고 가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되도록 이렇게 뚫고 가야지 fx가 극대값을 갖겠죠. 즉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x는 0 좌우에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부호가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냐면은 x 플러스 1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여기 x는 마이너스 1, 여기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뚫고 가거나 이렇게 뚫고 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 그래프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우선은 x는 0에서 이렇게 좌우의 부호가 변해야 되니까 우선 l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l이 홀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가 왼쪽으로 갈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점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f'x의 차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홀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홀수차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m도 어떻게 돼요? m도 홀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물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f'x의 차수라는 건 지금 1 더하기 L 더하기 m이잖아요. 지금 앞서 밝혀낸 것만 보셔도 m이 홀수니까. 그리고 L, 1도 당연히 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도 가능하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m이 홀수라는 걸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이제 우리는 다 찾아낸 거나 다름이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부등식 의식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연습장에 배운 내용을 예를 만들면서 새롭게 한번 써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차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